observation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로밴드 이미지 관측에서 플럭스 캘리브레이션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경희대학교 안우재입니다. 저는 경희대학교 박수준 교수님, 경북대학교 심현진 교수님, 그리고 국립청소년우주센터의 강원석 박사님과 김태호 선생님과 함께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연구 배경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브로드밴드 필터에 대해서 캘리브레이션 하는 거는 많은 분들이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브로드밴드 필터에서의 캘리브레이션은 결국 기기 등급을 표준 등급으로 변환하는 과정인데요. 그거는 다음과 같은 표준화 방정식으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이 표준화 방정식에는 여러 가지의 영향들을 고려가 되어 있는데, 첫 번째로 이런 제로 포인트, 그리고 색지수와 연관이 되어 있는 이런 밴드 패스를 고려한 이 컬러 커피션트와 그리고 대기 소감을 고려한 K1, K2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고려함으로써 우리는 기기 등급을 표준 등급으로 변환을 할 수가 있는데요. 한국의 경우에는 이 대기 소감을 고려하는 것이 의미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한국의 대기가 굉장히 격변하기 때문에 이렇게 대기 소감 계수를 상수로 놓고 계산하는 것이 의미가 없고요. 또 하나는 최근에는 이런 표준 측광보다는 약간 디프레션 포토메트리를 많이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같은 필드에 대해서 에어매스 보정을 할 필요가 없어서 이렇게 에어매스 텀을 빼고 이번 연구에서는 앞부분만 사용을 해서 브로드밴드 필터에 대한 캘리브레이션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로밴드 필터에 대한 캘리브레이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브로드밴드에서의 캘리브레이션이 이제 기기 등급을 표준 등급으로 변환하는 과정이었는데, 이 표준 등급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필터의 중심 파장에서의 플럭스 데시티를 의미합니다. 이걸 네로밴드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 네로밴드에서도 이런 표준 등급이라는 걸 정의해서 구할 수 있다면 그건 곧 이런 라인 플럭스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생각에서 제 연구가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시로 사용할 만한 그림을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이건 베타 라일이라고 하는 B2 스타의 스펙트럼입니다. H알파 방출선을 가지고 있고 컨티뉴엄도 존재를 하는데요. 이것의 H알파 라인 플럭스를 계산을 한다는 경우는 결국 이 빨간색 박스 안에 있는 빨간색 박스의 면적을 계산하는 거랑 같습니다. 그래서 면적을 계산하려면 먼저 이 높이랑 관련이 되어 있는 이 네로밴드 필터에서의 표준 등급을 구해야 하고, 그리고 이 컨티뉴엄 부분을 빼줘야 하는데요. 이 컨티뉴엄을 빼주는 거는 이렇게 H알파 바로 옆에 있는 오프밴드 필터를 사용해서 계산을 빼주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브로드밴드 필터를 사용하여 빼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번 연구에서는 이렇게 V 필터랑 R 필터를 사용을 해서 각 중심 파장에서의 플럭스 데시티를 구하고, 그리고 별의 스펙트럼을 플랑크 함수로 근사를 해서 이렇게 피팅을 해서 이거를 컨티뉴엄으로 사용한 다음에 H알파 파장에서의 컨티뉴엄을 구했습니다. 그 다음 관측인데요. 표준화를 진행하기 위해서 저는 덕흥천문대 1m 망원경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16803 CCD가 사용이 되었고 약 16분 정도의 시야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래 보시는 사진은 천문대 전경입니다. 그래서 SA107이라고 하는 란돌트 스탠다드 필드를 사용했고 관측 로그는 아래와 같습니다. 그래서 SA107 필드에는 총 12개의 스탠다드 스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3개의 별은 근처에 다른 별이 있어서 구경 측광에 방해가 됐기 때문에 리젝을 했습니다. 기초적인 리덕션과 어퍼처 포토메트리는 모두 IRAF를 사용했습니다. 먼저 리조트 중에서도 브로드밴드 필터에 대한 표준화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브로드밴드 필터의 표준화는 아래와 같이 인트로덕션 섹션에서 보여드렸던 표준화 방정식을 그대로 사용을 하였는데요. 일단 이 CX라고 되어 있는 컬러 텀의 이제 개수에 주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V랑 R 필터의 경우에는 이 에러 값이 CX 값보다 크게 나왔기 때문에 사실상 컬러 텀을 넣는 게 의미가 없다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통계적으로 봤을 때에도 역시 U, B, I 필터에 대해서는 RMSE가 감소하는 걸 보였지만 V랑 R 필터에 대해서는 그런 것의 경향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덕흥천문대의 경우에는 U, B, I 필터가 브로드밴드 캘리브레이션이 필요하고 V랑 R 필터는 필요가 없다는 것이 브로드밴드 캘리브레이션의 결과입니다.
이제 네로우 밴드 필터에 대한 스탠다드 캘리브레이션 과정인데요. H알파 같은 네로우 밴드 필터에 대한 표준화 방정식은 상대적으로 간단하게 이렇게 제로 포인트 보정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제로 포인트를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걸 찾는 게 생각보다 쉬운 과정은 아닙니다. 그 까닭이 나루드 스탠다드 필드에 있는 별들 같이 이렇게 표준 등급이 있으면 좋은데 H알파 필터로 촬영한 거는 딱히 표준 등급이라는 게 주어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제로 포인트를 어떻게 구하느냐 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크게 두 가지 가정을 했는데요. 첫 번째로 이 항성 스펙트럼이 H알파 라인이 없다라는 가정을 했고, 두 번째로 이 항성의 스펙트럼이 플랑크 커브로 근사가 될 수 있다라는 가정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가정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브로드밴드 필터를 가지고 H알파의 표준 등급으로 생각되는 등급을 뽑아낼 수가 있고, 이거를 기기 등급과 비교를 함으로써 H알파를 역추산할 수가 있습니다. 운이 좋았던 거는 이 H알파의 제로 포인트를 이렇게 한 번만 얻어내면 그 다음에는 R필터의 제로 포인트를 가지고 H알파 필터의 제로 포인트를 구할 수가 있는데요. 그 까닭이 R필터랑 H알파랑 중심 파장이 거의 같기 때문에 이 제로 포인트 차이가 거의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브로드밴드 포토메트리에서 R밴드의 제로 포인트를 미리 구해 놓으면 그 차이를 이용해서 H알파를 구하고 H알파 기기 등급이랑 연관을 지어서 H알파 표준 등급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또 공천분대의 경우에는 이 R필터와 H알파 필터의 제로 포인트 차이값이 마이너스 3.46이 정도였습니다. 이제 방금 전까지는 그래서 표준 등급을 어떻게 구하는지에 대해 말씀을 드렸고, 이제 컨티뉴엄을 빼주는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 컨티뉴엄을 구할 때는 역시 브로드밴드 필터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 까닭은 브로드밴드 필터는 대역폭이 넓기 때문에 항성의 선 스펙트럼을 무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제 고전적으로 봤을 때 이 H알파 컨티뉴엄을 주로 R필터만을 사용해서 구해왔는데, 이 R필터만 사용하는 것보다는 R필터만 사용했을 때는 정확한 컨티뉴엄 에스티메이션이 이루어지기가 어렵습니다. 그 까닭이 H알파랑 R필터의 파장이 물론 비슷하기는 하지만 정확하게 일치하지는 않기 때문에 컬러 디펜던시가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것이 이제 이쪽에 보이는 그림입니다. 가로축을 컬러, 그리고 세로축을 R 등급과 H알파 등급의 차이로 나타낸 그림인데, 다음과 같이 이런 리니어한 경향성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정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1차 컬러 텀을 사용한 식을 세워보았는데요. 일단 RMSE 값을 보시면은 어떤 모델을 사용해도 큰 차이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덕분천문대의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V랑 R필터는 밴드패스 캘리브레이션이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계산 과정을 좀 더 간단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제 모델 2의 식을 사용하는 것이 적합하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네로우 밴드에서의 등급을 어떻게 표준화하는지에 대해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H알파의 제로 포인트는 별의 스펙트럼을 플랑크 커브로 근사함으로써 얻을 수 있었고, 그리고 이렇게 한번 제로 포인트를 얻은 다음, 그래서 이제 이런 라인 인텐시티를 구하려면 이 등급을 라인 인텐시티로 변환을 해줘야 하게 되는데요. 그거는 다음과 같은 식을 통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즉, 매그니튜드를 플럭스로 바꿔주게 되는데, 이거는 앞선 슬라이드에서 보셨던 것처럼 이러한 컨티뉴엄 등급식을 포그스 방정식에 넣고 변환을 하게 되면 이제 R와 같이 변형이 되고요. 이거 픽셀 단위로 이런 식을 적용을 하면은 V랑 R필터를 가지고 H알파 컨티뉴엄을 반영한 슈도 H알파 프레임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슈도 H알파 프레임의 모습이 이제 이 좌하단에 있는 모습이고요. 좌 상단에 있는 게 실제 H알파 프레임입니다. 그래서 둘이 비교를 해보시면 거의 차이가 없고, 이거를 뺐을 때에도 대부분의 별들이 다 서브스트랙트 된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별만 빠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브스트랙트한 이미지를 구경 측정을 해서 이제 상대적인 에러를 비교를 해보았는데요. V랑 R필터를 사용해서 컨티뉴엄을 구했을 때에는 0.045 정도의 데비에이션이 있었고, R필터만을 사용했을 때는 0.06 정도의 데비에이션이 있었습니다. 그래프의 형태상으로 봤을 때 V랑 R필터의 경우에는 이렇게 밝은 부분에서 0에 가까운 값을 가지면서 데비에이션이 커지는데요. R필터만을 사용했을 때는 사실 어두운 쪽은 똑같이 커지는 건 포토메트릭 에러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이 밝은 쪽을 봤을 때에는 V랑 R필터 같이 이렇게 정확하게 0에 근접해 있는 게 아니라 약간의 데비에이션을 갖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V랑 R필터를 이제 동시에 사용한 컨티뉴엄이 좀 더 정밀하게 컨티뉴엄을 유추했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라인 같은 경우에는 H알파 필터로 찍은 이미지를 그대로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이 그대로 사용을 할 때 이제 픽셀 값을 이런 SI 유닛을 가진 인텐시티 값으로 변환을 해줘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스케일 팩터 S 람다라는 걸 사용을 했고요.
이 라인의 인텐시티 같은 경우에는 이제 H알파 필터로 찍은 이미지 자체가 이미 컨티뉴엄과 라인을 동시에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아예 H알파에서 컨티뉴엄을 빼주게 되고 이거를 이제 위인의 식을 사용하면 이렇게 간단하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라인 인텐시티로 변환하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컨티뉴엄 같은 경우에는 폭스 방정식을 통해 다음과 같이, 그리고 라인 같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유도를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브로드밴드 필터 시스템의 표준화랑 네로우밴드 촬영을 통해서 라인 인텐시티를 구할 수가 있었고요. 이거는 실제로 NGC 7027이라고 하는 플래네터리 네뷸라에 대해서도 적용을 해보았습니다. 네, 여기 가운데 보시는 것이 행성상 성분이고요. 1, 2, 3번으로 되어 있는 것은 이러한 제로 포인트 같은 것들을 얻는 데 사용한 표준성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용을 해봤을 때 플래네터리 네뷸라 같은 경우에는 H알파 같은 도미넌트한 이미션 라인에 대해서 컨티뉴엄이 니글리저블 하기 때문에 컨티뉴엄 항을 빼고 계산을 했습니다. 그 결과 이번 연구에서 나온 값과 그리고 프로에델에서 나온 이런 논문값과 이제 거의 같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이번 연구에서 얻은 값이 약간 더 큰 이유는 H알파 필터에서 나이트로젠 2 선에 약간 간섭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한 이 결과를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먼저 브로드밴드 필터 시스템에서 표준화 방정식을 통해서 표준 등급을 얻을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라인 플럭스를 얻기 위해서는 컨티뉴엄과 라인을 분리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것은 네로우밴드 필터의 표준화랑 컨티뉴엄 유출을 통해서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는 H알파 표준 등급과 제로 포인트를 구하여 했는데, 그거는 모두 브로드밴드 필터를 통해서 구할 수 있었고, 또한 R 필터랑 H알파 필터의 제로 포인트가 차이가 항상 일정하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컨티뉴엄을 계산을 할 때에는 R 필터 하나만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컬러텀까지 포함을 해서 계산하는 게 좀 더 컨티뉴엄을 정확하게 유추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내었습니다. 끝으로 그래서 이런 브로드밴드 필터의 표준화와 네로우밴드 포토메트리를 통해 라인 인텐시티를 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내었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면 해주십시오. 네, 정황 의원님. H알파 표준계 변환을 할 때 대기성 개수가 없었죠. 네. 대기성을 전혀 고려를 하지 않은 것 같은데 하지 않은 이유가 뭔지. 그거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지금 사용한 필드 자체가 스탠다드 필드이기 때문에 에어매스 고정을 굳이 다른 거에 적용할 때 에어매스 고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디퍼런셜 포토메트리랑 동일하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이제 한국의 어떤 특성인데요. 이게 이제 에어매스에 따라서 이렇게 제로 포인트 값을 계산을 해봤는데, 지금 보시면 이쪽에서 별이 떠서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상적인 환경이라면 에어매스가 변함에 따라서 선형적으로 이렇게 올라갔다 이렇게 떨어져야 되는데요. 그런 경우가 우리나라에서는 흔치 않고요. 고온 같은 경우에는 해무의 영향이 좀 많기 때문에 이렇게 뜰 때는 이렇게 떴다가 해무가 끼면서 점점 소각량이 커지면서 이렇게 아래로 떨어지는 경향성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다른 날에 촬영한 데이터 같은 경우는 아예 이렇게 그래프의 슬롭 자체가 인버스 되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대기 소금 자체를 고려하는 게 의미가 없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어쨌든 타겟을 갖다가 하려면 표준별이야 표준별 자체니까 상관이 없지만 한 그 대상만 기준으로 하면 다른 타겟을 적용하려면 결국 대기성을 보존을 해야 된단 말이죠. 플래네터리 네뷸라에 적용을 하는 그 사진에서 보셨겠지만 요즘은 이렇게 라돌트 스탠다드 필드만을 사용을 하지 않고 이렇게 필드 안에 있는 이런 스탠다드 스타를 사용하는 경우가 오히려 더 많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이런 것들을 표준성으로 사용함으로써 에어매스를 고려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연사에게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 발표는